수십 년간 지켜온 밭과 집을 두고 자식들이 팔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70 노부부.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농사 그만하시고 땅 팔아서 편하게 사세요. 부모를 위한다는 자식들의 말.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평생 흙 묻히며 살아온 노부부가 겪은 가슴 아픈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작은 마을. 이곳에 70이 넘은 김만수와 아내 이정희가 살고 있습니다. 만수는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농사만 지어왔습니다. 손톱 밑에는 언제나 흙이 끼어 있고 등은 구부정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만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자 자신이 평생 갖고 온 논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산자락까지 이어진 땅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결과물입니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흙냄새와 함께 밀려오는 추억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엌에서는 정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 어려웠던 시절, 두 사람은 하루 세 끼를 보리밥으로 때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거든요. 첫째 진호, 둘째 수연. 두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농사꾼의 자식이라고 무시받지 않도록 도시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사로 번 돈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를 대기 어려웠거든요. 만수는 농한기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도록 추운 겨울에도 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여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 집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야. 팔아서 도시 살림하는 건 생각도 말어. 만수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키웠고 자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땅 한 평 한 평에는 그들 부부의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정희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집안은 농사가 업이야. 땅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꿔야 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도시로 이사 가자고 조르기도 했지만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뿌리였으니까요. 지금도 만수는 매일 새벽 논밭을 둘러봅니다. 계절에 따라 심을 작물을 정하고 날씨를 살피며 농사 계획을 세웁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지만 여전히 농사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작물들이 시장에서 팔릴 때마다 느끼는 보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김진호는 오늘도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옵니다. 45살의 진호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아이들 교육비의 대출 이자까지 가계부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부천에 사는 동생 수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줄었습니다. 42살의 수연은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남매 모두 어린 시절 부모님이 농사 지으며 고생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불안감이 남다릅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간 진호와 수연. 부모님은 반가워하시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남매의 눈에는 부모님의 노쇠한 모습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허리를 펴기 어려워했고 어머니 정희는 무릎이 아프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농사 힘드시잖아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요. 수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봐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두 남매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땅 팔아서 아파트 투자하시면 노후 편해요. 진호가 본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땅값도 많이 올랐고 팔아서 작은 아파트 사시고 나머지로 예금 넣어두시면 이자만으로도 생활하실 수 있어요. 수연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만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냐?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것이고 너희들을 키운 터전이다. 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정희도 남편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 말씀이 맞다.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떠날 이유가 없지. 그날 밤 진호와 수연은 마을 회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너무 고집스러우신 것 같아.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넓은 땅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최소한 10억은 넘을 텐데. 아파트 하나 사시고도 몇 억은 남을 거야. 사실 두 남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함께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팔아서 아파트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깔끔하고 현금화도 쉬울 터였습니다. 물론 이런 속마음을 부모님께 직접 말할 수는 없었지만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두 남매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농사는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인데 70이 넘으신 분들이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더 설득해봐야겠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부모님에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50년 가까이 일궈온 삶의 터전을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읍내 농협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종자 구입비며 농자 재비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평소처럼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중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는 다 준비되셨나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등기 이전이 뭔데요? 우리가 무슨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나요?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럼 모르시는 건가요? 어제 진호 씨가 와서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문의하셨는데요. 부모님이 토지 매각을 결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진호가 부모도 모르게 토지 매각을 알아보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해일 거야. 우리 진호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농협 직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 만수는 밭에서 봄 농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랙터를 끌고 와서 논을 갈아엎고 있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만약 사실이라면 만수가 얼마나 상심할까요?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결국 정희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만수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털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정희는 농협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진호가 토지 매각을 알아봤다는 것, 부모가 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는 것까지. 만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호 그놈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정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농협 직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고향에 내려왔을 때 아이들이 보인 태도를 떠올려 봤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땅을 팔라고 권했던 것이 이상했거든요. 설마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남편 옆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진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를 속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식에 대한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수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땅을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처분하려 한다니. 물론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자식들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나온 것이었습니다. 논밭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젊은 시절의 꿈도 편안한 노후도 모두 이 땅을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자식들은 그저 돈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마음을 정하고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잠깐 이야기할 게 있는데.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농협에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 진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요. 엄마, 저희가 그냥 알아본 것뿐이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말이죠. 혹시나 해서 시세도 좀 알아보고.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동의 없이 그런 걸 알아본 거구나. 진호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팔지 않더라도 시세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문의해 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세 알아보는 것과 매각 서류를 문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만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마요. 정의가 달래려 했지만 만수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야? 부모 동의도 없이 땅 팔 궁리를 하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면 뭐야? 5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내가 바보였나? 그날 밤부터 부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끝까지 땅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고 정희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희도 남편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허리도 아픈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보,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만수는 아내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신마저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게 그렇게 후회스러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매일 허리 아프다고 하시고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리하실 거예요? 정희의 마음속에는 진짜 남편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긴 해도 이 일이 내 인생이야. 이 땅이 없으면 난 뭘 하고 살겠어. 도시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게 사는 건가? 만수에게 농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이자 존재 의미였습니다. 여보, 애들도 힘들다잖아요. 정희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진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수연이도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하지만 만수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내 방식으로 돕겠어. 땅을 팔아서 도와주는 건 절대 안 돼. 그 후로 며칠간 부부는 서로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정희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땅이 무슨 소용이람.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남편은 고집만 세우고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5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냐 땅이냐. 도대체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 호프집. 진호는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중년이 되어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교육비, 집값 상승, 노후 준비 등등. 진호도 몇 잔 마신 후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자 진호는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논밭 합쳐서 10,000평 정도 될 거야. 요즘 시세로는 10억도 넘을 것 같은데. 친구 중 한 명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그럼 너 완전 부자 아들이네. 그 정도면 강남의 아파트 하나는 거뜬히 살 수 있잖아. 진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부모님이 절대 안 팔겠다고 하셔. 평생 농사만 지어오셨는데 땅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거든. 술이 더 들어가자 진호의 속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사실 그 땅만 있으면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도 구조조정 소문 돌고 있고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솔직히 매달이 빠듯해.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누가 안 그래. 부모님도 편하시고 나도 살고.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이 언제까지 농사 짓겠어. 도시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우리도 더 자주 뵐 수 있고 말이야. 친구들은 진호의 처지를 이해한다며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진호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고향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김 이장은 읍내에서 일을 보고 오다가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진호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서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진호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 이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만수 형님이 얼마나 그 땅을 아끼는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부모님은 농사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지. 진호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농사 지어서 얼마나 남겠어. 땅값만 봐도 농사 수입에 몇십 년치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거든. 김 이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얼마나 그 땅을 사랑하는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터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김 이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 설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집스러우신지 몰라. 평생 농사만 지어오셨으니까. 다른 건 생각도 안 해. 진호는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동생이랑 상의해서 법무사도 만나봤거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벌써 그 단계까지?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둬야 부모님도 설득하기 쉽잖아. 김 이장은 이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가 단순히 부모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이장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만수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부자간의 일에 남이 끼어드는 게 맞을까? 그러다가 만수의 순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믿고 있을 텐데 이런 속마음을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 그날 밤 김 이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를 위한다고 포장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서 어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 이장은 결심했습니다. 만수에게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부자지간이 서로 속이고 속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알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당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호와 수연이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태블릿을 가져와서 주변 지역 땅값 시세를 보여드렸고 진호는 시내 아파트 매물 정보를 출력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넓은 땅을 두 분이서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무리예요. 나이도 나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농사도 기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소규모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의 조용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진호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무사 선생님께도 문의해봤는데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법무사까지? 너희가 언제 그런 걸 알아봤다는 거야?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수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본 것뿐이에요.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냐? 너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박철수입니다. 진호 씨가 부르셔서 왔습니다. 만수와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가 부모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법무사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박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만수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려다가 딱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는 밭을 돈으로만 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땅은 내 청춘이고 너희를 키운 피땀이다. 그런 걸 어떻게 사인 한 번으로 넘길 수 있냐?
아버지, 저희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진호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이 땅으로 1년에 얼마나 버세요? 관리비며 세금이며 빠지면 얼마나 남아요? 차라리 팔아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아요. 투자.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투자하겠다고 했냐? 나는 여기서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오. 너희가 왜 내 인생을 결정하려 하냐? 법무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스러우세요? 저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도시에서 편하게 사시면 안 되나요? 병원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많고 여기서 뭐라고 사세요? 뭘 하고 사냐고? 만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는 여기서 농사 지으며 사는 게 좋아. 내가 키운 작물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즐거워. 너희는 그런 마음을 모르겠지. 도시에서 살다 보니 땅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어. 정의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냐, 땅이냐, 우린 뭘 지켜야 하냐.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만수도 아이들도 모두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회사는 구조조정하고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만수는 아들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도와주는 걸 내 방식으로 돕겠다고 했잖아. 왜 꼭 땅을 팔아야만 돕는 거야? 농사 지어서 번 돈으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진호는 답답해했습니다. 농사로 언제까지 버시겠어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그렇게 1시간 넘게 옥신각신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는 결국 서류를 들고 돌아갔고 진호와 수연도 화가 난 표정으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만수와 정희는 서로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갈라져야 하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이장이 만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만수와 정희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장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정희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김 이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서울에서 진호를 봤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진호를 어디서? 김 이장은 그날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진호가 친구들에게 한 말들, 땅을 팔아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한 말들을 모두 말입니다. 만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김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이었던 거죠. 그것도 부모님 몰래 법무사까지 만나고 있었다니 내가 들었어요. 김 이장이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이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니. 정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만수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김 이장이 위로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직 젊은 애들이라 생각이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만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너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뭔 이야기를 했냐? 진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땅 팔아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 만수가 김 이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솔직히 말하자면 진호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남매 모두 부모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이 더 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와 수연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했던 이전과 달리 고개를 떨구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저희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이 땅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만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게 가장 아프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만수와 정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땅을 포기하라는 것과 자식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아잖아요. 만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에 비친 땅들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룻밤 더 생각해보고.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설쳤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논밭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산책이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모내기했던 기억, 추수철에 온 가족이 함께 일했던 모습들. 이 땅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어. 만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의 어려운 처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난 후 만수는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린 땅을 지키자.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면 우리 삶이 사라져. 이 나이에 도시 아파트에서 뭘 하고 살겠어. 여기서 농사 지으며 사는 게 우리한테는 행복이야. 정희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피부치였으니까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힘들면 밭에서 난 걸로 도와줄게. 쌀이든 채소든 보내줄 테니까. 하지만 땅은 못 판다. 이건 협상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진호와 수연은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땅을 팔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진호는 투잡을 뛰기로 결심했고 수연은 사업 규모를 줄여서라도 안정성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진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 뜻을 존중할게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 땅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후로 가족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와 수연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고향을 찾아와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도 흙을 만지는 일이 새로운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농사 체험을 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해질 무렵 만수와 정희는 밭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일궈온 이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이 이겨냈습니다.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가족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모든 가족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석양이 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두 노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